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허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러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요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일부러 요렇게 하려고.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 저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랍니다. 지금 약 먹고 한 40일째 정도 회복되는 게 거의 저거래요. 그 임상 실험감이래. 원래 한 6개월 최소 잡아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아마 4월 초부터는 골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오늘 기분 좋아서 잘해드릴게. 자, 보시면 지난주에 했던 거 6개 잠깐만 보고 들어갈게요. 편안하게 앞에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자, 첫 번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 차익 계산할 때는요, 1단계 전체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2단계 안분할게요. 분모에는 양도가액, 분자에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1개월까지는 요까지만. 부담부 증여 사례 문제를 내면 자료 순서 무시하시고 시험에서 4개의 금액을 순차적으로 먼저 찾을게요. 첫 번째, 현재 평가가액을 찾습니다. 현재 시가가 얼마라고 줄 겁니다. 두 번째, 취득가액을 찾으세요. 이것은 매매를 했다는 전제 조건에서의 금액이겠죠. 근데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100% 매매가 아니고 증여가액 중에서 수중자가 채무를 부담한 요 비율 곱한 것까지만 유사한 거래죠. 그럼 시험 자료에서 증여가액을 줄 것이고요, 채무액을 주는데 우리 이론 시험에서는 요 평가는 가액으로 증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줄 거라는 거. 이게 작년 시험 답이었고요. 올해는 요거 좀 주의할게요. 특수관계인간 싸게 팔거나 비싸게 매입한 행위가 부당 행위가 있었다면 우리 계약서 금액을 부인하고 세금은 시가로 계산하죠. 그러면 정상적인 시가 금액을 주고 우리가 거래하는 가액을 줘요. 이 거래한 가격이 양도를 물어봤다면 저가 양도한 금액, 취득이면 비싸게 취득한 금액, 그 차익을 계산하고 차익이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차익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우리는 계약서를 부인하고 세금은 뭐로 계산한다? 시가.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직접 한 게 아니고 아내분한테 증여한 다음에 아내분이 이것을 10년 내에 팔았죠. 그럼 2월 과세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수중자가 다른 사람한테 판 가격에서 취득가격을 증여자 걸로 이월하잖아요. 그러면 납세무자는 변하지 않아요. 수중자인데 취득가격을 증여자로 이월하니까 장기부유 적용할 때나 오늘 1, 2교시에 배우는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어디로부터 출발 들어간다? 증여자. 그리고 여기서는 연대 납세무가 없습니다. 왜 없다고 말씀드렸냐면 수중자가 팔았죠. 돈도 수중자가 받았죠. 납세무자도 수중자죠. 세금을 냅니다. 연대 납세무 없고, 그 다음에 증여세를 수중자가 냈잖아요. 그럼 본인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본인이 냈던 증여세를 어디로 산입할 수 있다? 필요 경비. 같은 화면이죠. 그러면 10년 이내는 원칙은 2월 과세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3개의 단어 중에 어느 한 단어가 보이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수용.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냥 느낌으로 기억할게요. 자, 질문 드릴게요.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이 법이 적용돼서 수중자가 혜택을 받아야 돼요? 제재받아야 돼요?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 지문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줘요. 이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면. 그럼 그때는 그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2월 과세가 적용됐더니 비과세 혜택을 받았네? 그러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하고 2월 과세 적용했더니 세금이 적게 나와. 말이 안 되니까 2월 과세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걷는데 이게 어떤 경우지? 그건 너무 고단수예요. 저는 그게 어떤 케이스인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연구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왜? 시험에서 가정을 안 물어보니까. 그리고 3월달에 이것도 과정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 것이고 계속 그때만 들으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이죠. 이렇게 쭉 갑니다.
다만 당사자가 바뀌었네. 형이 사촌 동생에게 증여해주고 동생이 10년 이내 팔면 그때는 세금을 계산하죠. 등기부상 수중자가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해보고 증여자가 직접 판고로 의제한 양도세를 계산한 다음에 양쪽 세액을 비교해서 무슨 쪽으로? 큰 쪽으로 가죠. 밑에 케이스처럼 증여자가 직접 판고서로 보는 게 세금이 커. 과세관청은 1억 4천만 원을 걷기 위해서 그때는 수중자가 한 양도 행위를 부인하고 수중자가 냈던 증여세를 되돌려주면서 누구한테만 세금 받는다? 증여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봤던 2월 과세는 연대납세무가 없었죠. 얘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강의했어요. 왜 있다고 강의했냐면 사실은 등기부상은 누가 팔았는데? 수중자. 돈도 누가 받았는데? 수중자. 요 요건이 적용되면 세금 누구 보고 내라고 전해? 증여자. 그럼 증여자는 돈 받은 게 없잖아.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돈 받은 수중자는 즉 증여자랑 같이 연대납세무라는 겁니다. 자, 요게 요거죠. 요거.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네. 기억 다른 플러스에서 뺄 수 있죠. 그런데 내년도로 2월에서 빼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단어 말장난 주의할게요. 양도 차손을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거 아니에요. 양도 차익에서는 반드시 뭐를 뺀다? 장기 보유를 빼는 겁니다. 차장이에요. 장기를 먼저 뺀 그 플러스에서 손실 금액을 빼라는 거. 뺄 때 첫 번째는 같은 세율, 남으면 다른 세율. 이것을 지난주에 저걸 통해서 말씀드렸죠. 지난번 기출 문제. 근데 그거 뭐 다시 안 나올 것이고 멘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인데 지난주 내용 전체가 전체적으로는 되게 난이도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강의를 듣고 모든 과목은 마찬가지인데 이해가 갔던 거 있죠? 그거만 그날 그냥 복습을 하세요. 이해가 안 갔던 건 절대 복습하지 마시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이해가 안 간 것을 이해가 가려고 집에서 막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도는 진도대로 못 나가고 여름 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시죠. 이해가 갔던 것은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마인드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나올 것 같아. 그럼 기분 좋아지지 않아. 그런데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 이건 절대 안 나올 거야. 그러다가 3월 달에 이해가 갈 수 있잖아. 그때 또 바꾸는 거야. 아,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합격해요, 그분들은. 근데 처음부터 다 하려고 막 덤벼드시는 분들은 혼자 지쳐버려갖고 처음에는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 뒤쳐져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모르잖아. 그럼 그냥 내가 언제 알았나. 그렇게 그냥. 화이팅. 오늘 반장은 어디 갔어요?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크리스마스 때 작년.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근데 뭐 말씀 안 드렸나 제가? 구순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번도 안 아프시고 그 어머니는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모든 가족들이 다 울었거든. 근데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저희가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내가 감정이 메말랐나? 그 옆에 봤더니 형 누나들도 아무 표정 변화가 없는 거야. 연모를 이렇게 아버님 할 때.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되게 잘 살다가 돌아가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내드린 것 같아. 잘 치르고 오시겠죠. 자, 다시 이쪽으로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과세 표준까지. 그러면 과세 표준에다가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자, 요거 편안하게 볼게요. 여러 번 봤던 거 다 보시는 게 아니고 세율을 퍼센트 일정한 비율로 정해 놓을 수 있죠. 요것을 이론상 정률세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률세 내에 비례세 구조가 있고 정률세 내에 누진세 구조가 있죠. 그러면 이런 거란 말이고 다 필요 없고 취득세에서 원인이 매매예요. 유상거래. 물건이 상가입니다. 그 무조건 세율은 1000분의 40, 4%죠. 그럼 4%라는 것은 과표가 1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세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4%로 갔죠. 이런 게 이제 비례세인데 질문 드릴게요. 느낌만 기억하세요. 비례세가 적용되는 물건을 1,000억짜리예요. 1,000억짜리를 한 번에 취득한 사람과 500억, 500으로 나눠서 취득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나올 수가 없지. 비례세 구조니까. 그 느낌은 좀 기억하시고요. 근데 과표가 커질수록 세금이 올라가는 게 누진세죠.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인데 이 표를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1,400만 원 이하까지는 6%고요. 계속 세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맨 밑에 봤더니 10억 원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45%야. 이런 것을 6%에서 45%, 총 8개잖아요. 8단계 누진세율인데 초과라는 것은 이거였죠. 느낌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과표가 1,500만 원이야. 그럼 세금을 계산할 때 두 번째 구간이잖아요. 그럼 1,500만 원 전체 금액의 15%가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세금이 너무 증가하거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400만 원 이하 금액까지는 그대로 요걸 적용하고 올라오셔야 돼. 그럼 그대로 6%. 정확히 84만 원 나오죠? 여기 준단 말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초과되는 금액만 추가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구간 15. 그럼 초과되는 금액이 여기서는 100만 원밖에 없잖아. 100만 원에 15%니까 15만 원. 이렇게 이것을 초과 누진세. 그럼 질문 드릴까요? 어떤 물건이 이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돈을 한 번에 실현시켜야 돼요? 나눠서 실현시켜야 돼? 나눠서 실현시켜야 돼. 한 번에 실현시키면 금액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높은 구간 세율이 많이 적용되겠죠? 근데 이것을 쪼개서 만약에 실현을 시키면 낮은 구간으로 대부분 적용되니까 세금이 줄일 수 있겠죠? 이런 게 절세 방법이라는 거. 느낌은 좀 기억하세요. 나중에 써먹을 용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뭐 나머지 뭐 종가세 이런 거 공부하지 마. 뭐 어떤 분들은 막 박스 갖다 놓고 뭐 취득세는 종가세,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아 왜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하라는 것만 하십니다. 하라는 거. 하라는 것도 못해 죽겠는데 지금. 아유 허리 아파. 자 1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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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펴시고요. 가졌어요? 13번 볼게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만 가정할게요. 지금 기타 자산은 배우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 가능한 물건이 있는데 등기를 안 했어. 지난번에 배웠던 6개를 제한 미등기는 제재를 합니다. 세율이 무려 100분의 70으로 비례세. 나머지는 등기됐다고 가정을 하는데 물건부터 확인할게요. 니은을 먼저 기억하시죠. 주거 생활에 관련된 거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니은이 아니면 무조건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을 제목을 보시죠. 주택, 입주권, 분양권, 제외한 물건이죠. 그럼 질문 드릴까요? 시험 지문에서 만약에 상가를 물어봤어. 뭐로 가셔야 돼? 기억. 왜? 상가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이 아니니까. 그럼 상가 등은 1년 미만 보유하면 단기 투기했네요. 55로 비례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약간 덜 투기죠. 40. 2년 이상 보유하면 투기가 아닌 것으로 봐서 누진세로 갑니다. 지금 바로 암기하실게요. 바로 기출문제 풀 거니까. 자,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1년 미만은 엄청나요. 미등기랑 똑같아. 70.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근데 2년 이상부터 달라져요. 주택하고 입주권은 2년 이상이면 투기가 아닌 것으로 가요. 누진세로 가는데 분양권은 2년 이상도 투기입니다. 60%로 간다는 거. 시간 10초. 바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못하면 문제 못 풀어요. 우선 요까지만 기억하시고 5월달 가면 제가 책에서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를 그 세금 지원 혜택을 좀 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중과를 좀 유예를 시켰는데 그거를 지금 정부 입장은 5월 달에 만료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6월 정도부터 파는 것은 높은 세율로 가는데 듣고 잊어버려서 아직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놔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가 하나의 가족이 2주택을 갖고 있다 팔잖아요. 그러면 2주택이잖아. 일반적인 누진세율의 20%를 플러스를 해요. 그럼 최소 구간별로 26, 최고는 65. 엄청나게 세금이 커지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는요 무려 30%를 플러스를 해요. 단계별로. 그럼 최소 얼마가 돼? 36. 최고는 75.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을 팔아서 3주택자인데 부동산을 팔아서 15억 정도 과표가 나와. 그러면 10억 초과되는 금액 5억 원은 무려 75%로 세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세금 다 나간다고 보면 되죠. 아직은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것도 지금 암기 못했는데. 자, 디귿.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을 안 하던 토지니까 투기 목적이에요. 약간 제재를 하는데 일반적인 누진세의 10% 정도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 그럼 최소 얼마고? 16. 최고는 55인데 양가로 2번 볼게요.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 여러분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국내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1년 미만 보였네.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자체적으로도 세율이 높은데 1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단기 투기 돼 있죠. 그럼 이때는 단기 투기라 비사업용 토지가 제재 목적으로 중복되잖아. 그때는 단기 투기로도 세금을 계산해 봐요. 그럼 1억 원에 1년 미만이니까 아까 50%. 그다음에 일반적인 16에서 55로도 세금을 계산해 봐. 그럼 양쪽 다 세액을 계산했거든요. 이건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집에서.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무슨 금액으로? 큰 거.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연구하려고 좀 마시고 상식적으로 가볼까요? 과세관청이 입장에서 하나 물건이 중복돼. 그러면은 가능한 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적게 걷어야 돼요? 많이. 그럼 그냥 큰 것으로 간다. 그렇게만 느끼세요. 이걸 뭐 이 과정을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 밑에 상속받은 물건을 팔았을 때는요. 세율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보유기간 승계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1년 7개월을 보유하다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이 상속받고 6개월만 가지고 있다 팔았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기간만 생각한다면 6개월이잖아. 그럼 1년 미만 보유하니까 50%인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1년 7개월하고 6개월을 합친다고요. 그럼 2년이 넘어가죠. 그럼 누진세로 간다는 거.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세율을 적용할 때 물건이 상속이며 무조건 어디로부터 보유기간을 출발한다? 피상속인. 이렇게 암기할게요. 세상비. 세상 살다가 피 볼 일 많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답이니까. 세상비. 하나 적어요. 자, 제목을 볼게요. 지금까지 세율은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배운 거예요. 제목이 바뀌어요. 기타 자산은요, 이 앞에 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영업권 같은 기타 자산은 무조건 누진세로 갑니다. 제목 기억할게요. 만약에 기타 자산에 있는 물건을 물어보면서 미끼를 던질 겁니다. 1년 미만 보유했다고. 의미 없는 말이에요. 만약에 골프 회원권 등을 팔았다. 단 하루를 보유하다 팔더라도 세율은 뭐로 간다? 누진세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목부터 확인할게요.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등기 유무 보유기간을 판정합니다. 기타 자산은 다 무시합니다. 무조건 누진세라는 거 강조드렸어요. 요거는 나중에 분석할 겁니다. 나중에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아직 비교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요. 65번. 65번.
자, 2023년도 문제인데, 자, 요 앞에 보세요. 옳은 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왜 못 푸는지 알아요?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못 풀어. 왜냐면 자료를 이렇게 읽을 거거든. 이렇게 읽지 말고 양도 속세 세율 문제 푸실 땐 반드시 물어보는 물건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 그럼 이걸 먼저 읽어야 돼요. 상가. 그럼 아까 기억 박스로 가야지 첫 번째. 그다음에는 등기 가능하잖아. 등기 의무 확인해야죠. 등기됐네. 맨 마지막에 보유기간 보셔야 돼. 그럼 보유기간이 6개월이죠. 1년 미만. 그러면 40이 아니고 뭐로 가셔야 돼?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경고했는데 활기차게 참여 안 하시면 일방적으로 강의 진행할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분위기 지금 또 그렇게 가고 있거든. 약간 디플레이 되는 분위기로. 그럼 제가 성격이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는 분명히 기회를 드렸어.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신 거야. 지금부터 질문 등 드리지 않고 일사처리로 진행을 할게요. 진도 되게 빨리 나갈 거야. 2시간 반 정도면 끝나요. 이렇게 갈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변을 안 하셨던 거니까. 저한테 불만 제기하시면 안 돼. 자, 그대로 갑니다. 어떻게 한 번 더 기회 드려? 그래, 그렇게 하시지. 응. 저 성격 되게 안 좋아. 좋아 보이지? 아니야. 더러워. 자, 40이에요? 50이에요? 50. 이렇게 해서 참여하세요. 다른 과목 마찬가지야. 내일 뭐예요? 학개론 시간에도 학개론 그럴 필요 없다. 워낙 선생님이 오늘 으쌰으쌰해서 참여하시라고. 그래야 안 졸립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어봐. 그러면 나중에 3월달에 오시는 분들도 기분 되게 안 좋아. 이 분위기가 이거 학원 왜 그래 그런다고. 분위기는 강사가 만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지. 자, 화이팅. 이 좀 목소리 봐라 지금. 화이팅. 임산부 있어요 없어요? 임산부 없죠? 혹시 동영상 임산부 귀 가리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화이팅! 허리 울렸어. 자, 이렇게 시작. 화이팅! 크게 화이팅! 이렇게 하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약간 허리 아파서 물려갖고 지금. 자, 2번 물건이 뭐예요? 분양권. 권리증이잖아. 권리증은 처음부터 등기 의무를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등기하는 물건 자체가 아니니까. 그럼 바로 보유기간 봤더니 1년 미만이죠. 그럼 얘는 70이잖아. 그럼 정답은 2번.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자 3번 똑같아. 상가. 등기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이게 30이 아니고 40. 자 4번 입주권 1년 이상 2년 미만 60. 그 다음에 자 분양권 2년 넘어가더라도 얘는 의미 없잖아. 60 이렇게 간다고. 이게 난이도 최하위 문제인데 못 풀어요. 대부분. 왜? 암기 안 하고 들어가거든. 이 세율 문제가 미스나잖아. 절대 점수 나올 수가 없지. 자 68번 가볼게요. 68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지난주 내용과 중복됩니다. 1번 계약금자가 들어가죠. 그럼 우리 과세 대상에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내에 조합원 입주권도 있고 분양권도 있고 상환자가 들어가면 되고 계약금자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권리증 맞습니다. 대상. 그 다음 2번 지난주 배웠어요. 상속세는 취득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있다라고 되니까 틀렸지. 정답은 2번. 3번 일반적인 취득식이죠. 상속이 개시가 된 날인데 자 4번 상속받은 물건 세율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피상속인. 어떻게 암기했어요? 세상피.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 시가는 납입한 금액이 아니고 뭘 합친다? 프리미엄 상당액.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앞에 볼게요. 지금까지 세율을 봤단 말이에요. 봤던 세율을 빠르게 전체적으로 다시 볼게요.
자, 취득세부터 가볼게요. 책 찾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얼마나 기억나나 보세요. 취득세 문제 푸실 때는요, 물건부터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달라. 원인부터 확인해야 돼. 유상이냐, 상속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유상하고 상속은 물건을 확인해야 되고요. 상속에는 누가 받았느냐. 원시, 분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어요. 자, 암기하는 거. 크게. 시작. 유상으로 주택을 일단 3, 농지도 3, 외 4, 상속받은 38선을 외 8로 원시 8을 분할해서 3. 10초. 아까 소리 질러서 충격 왔어.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왜 강사를 아프게 해요? 낳고 있다가 조금 삐끗 어긋났잖아. 자, 1번. 조례로 표준 세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2번. 교환은 당연히 서로 대가 지급한 것이죠. 유상으로 가고. 3번. 건축 중에 가로, 신축하고 재축은 처음부터 원시란 말이에요. 1000분의 28로 결정이 됐는데 그거를 제외한 건축은 증축 등을 말하죠. 얘들은 원래는 원시가 아닌데 건물 면적이 늘어났을 때 주의사항 전체가 아니에요. 어디 부분은? 증가된 부분은 뭐로 의지한다? 원시. 똑같잖아요. 중복되면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높은 거. 그 다음에 5번. 공유물은 취득 지분 가격에 각각 세금을 때리고, 밑에 그림 볼게요. 주택을 먼저 신축하고 나중에 주택 토지를 매입을 한 거야. 그럼 이 물건을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토지로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중복되죠. 그럼 높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 주택으로 보면 일단 3이잖아. 1%에서 3%인데 토지는 4%. 그럼 뭐로 가야 돼? 4%. 그럼 보시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강조했어요. 합병, 분할이란 단어가 보이면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유상거래로 가죠. 농지는 30 아니면 40. 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수 판장 가능한 한 제재 목적이니까 주택세 포함이 되는데 주의사항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 주택수에 위탁자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을 갖고 있든 토지만 갖고 있든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과세가 된다면 제재해야 되니까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거. 중과세율 공식은 우리가 사치성만 기억했어요.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올해 개정된 거. 니은 회원제 골프장이 작년까지는 승계 취득은 중과 안 했지만 올해부터 법을 바꿔서 뭐는 중과한다. 승계도 중과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거의 지금 한 달 전에 배웠거든. 그럼 지금 강의 들을 때 이거 거의 기억 안 날 거예요. 그거 무시하시라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한번 지금 다시 듣잖아. 이게 계속 쌓여. 여러분들 그걸 못 느껴. 쌓인다고. 그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60명 정도가 됐거든. 한 반에.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친구들 한 달 지나서 이름 다 기억했거든. 나는 기억하려고 의도한 적이 없어요. 왜 기억했을까? 불러서. 선생님이 계속 불러주고 출석 부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에 절대 안 돼. 자, 이거 제가 복습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는 경제적 가치 상승 부분하고 등기가 합쳐진 세금인데 내가 취득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 상승은 없는데 그 물건이 등기부는 작성을 해야 돼. 그럼 지금도 등기 파트만 세금 내면 되죠. 그러면 합쳐진 표준세율에서 경제적 가치, 중과, 기준세를 빼는 특례로 가는 게 있고 반대로 경제적 가치는 상승하는데 등기부는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라면 경제적 가치, 중과, 기준세율 요게 등기 파트죠.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는 대로 크게 시작.
환상 속에서 합병, 분할, 이전에서 이혼으로 임목을 등기했다. 내용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단어를 익숙하게 두세요. 그 부분 객관식은 맞죠. 어차피 반대로 가면 되니까. 이건 익숙한 단어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경제덕같이 기억나는 대로 크게 시작. 보면서 하는데도 자신이 없어. 괜찮아. 기대도 안 했어. 개수하고 지목 변경한 과점 주주가 묘지를 임시로 보존 이전해서 정원을 조성 설치했다. 이렇게 갔죠. 한숨 쉬지 마요. 한숨을 왜 쉬어? 아니, 2달 강의 듣고 다 기억나면 우리가 미쳤다고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냐고. 9월달에 하고 오지. 지금부터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0%밖에 못해요. 현실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근데 뭘 벌써부터 하고 그래. 6개월 공부하셔야지. 자, 등록면허세 가등기부터 임차권 설정은 수요일은 같아요. 1000분의 2. 말소는 무조건 6,000원. 그런데 소유권은 제가 강의 중에 이해 형태로도 강의를 했고 암기 형태로도 강의를 했죠. 순서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원시, 유상, 상속, 상속에. 암기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파리로, 공부죠. 아직 이런 거 하지 마요. 이거는 제가 강의는 했지만 이거부터 해놓고 나중에 한 5, 6월까지 이거 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암기 못 해놓고 이게 뭐지 하고 저 인상 쓰고 있냐고. 그럴 필요 없지. 자, 밑에 5번.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안 걷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불리해요. 얼마를 올려서 세금을 걷는다. 6,000원. 역시나 조례로 표준세율은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중과 공부하셔야 돼요. 대도시에서 법인 등을 설립을 한다. 서류를 만드는 절차는 등록 면허세로 중과하는데 몇 배 중과한다? 3배. 다만 은행 업종 등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니까 그냥 표준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재산세인데 순서를 조금 바꾸면 주, 종, 별. 주, 종, 별은 과표가 커질수록 세금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죠. 주택은 어떻게 암기했어요? 주택을 일단 사고 봐. 1에서 4. 종으로 빠지는 토지는 종, 2, 5. 별은요. 별도로 2, 4 하세요. 나머지 모두 비례세요. 농지 등은 0.7. 공장, 용지 등은 2. 사치성은 40. 건축물 모두 비례세요. 우리가 문제 풀어봤죠? 2년 전에 문제 내면서 건축물을 누진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쉽게 낸단 말이야. 45, 2.5. 선박항우기 원래는 3인데 고급 선박은 50. 종합은 종합끼리 합치고 별도는 별도끼리 합치죠. 자, 질문을 2개 드릴게요. 틀리기만 해봐요. 자, 분필부터 찾고. 여기 있다. 연습부터 한번 하고. 들고 해야지. 고양시에 아파트를 2채 갖고 있어. 한 사람이. 그럼 산출세액이 2개 나와야 돼요? 하나 나와야 돼요? 다시. 고양시에 아파트를 한 사람이 2채 갖고 있어. 그럼 산출세액은 하나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하나 나와야 된다. 손 들어봐요. 내려보세요. 2개 나와야 된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물건별로 과세한다고 강의했잖아요. 지금 그림은 지금 안 나오는데 A주택의 세율 따로 적용하고 B주택의 세율 따로 적용. 그게 이거잖아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근데 니은은 전혀 다른 거였죠. 주택은 한 채인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그때 토지와 건물 가액은뭐한다? 합친다. 그 기억하고 니은이 혼동되면 안 되지. 난 이거는 기억날 줄 알았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건 심각하다.
다시 한번 물건이 두 개야. 주택이. 합친다 안 합친다? 안 합치는 거야. 근데 주택은 하나야. 그럼 세액은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근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더라도 하나 계산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 가격은 뭐 한다? 합친다. 기억하고 니은 정도. 자, 종합부동산세 주, 종, 별이죠. 주택은 개인법인 나누고 2주택 이하냐 3주택 이상이냐. 개인주택은 52755 누진세율인데 비례세가 적용되는 법에는 27, 50으로 제재하죠. 얘들은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할 수가 없다. 종은 명품을 종 1사 별도는 별도로 57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암기가 되신 분들은 계속 공부가 편해지는 거야. 3월달 가서. 왜 이거 나오면 되게 즐겁거든. 5월달 가면 더 즐겁고. 그런데 지금 안 해버리면 괜찮은데 3월달 가면 또 머리 아파지거든. 괜찮은데 5월 가면 또 머리 아파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7월부터 가면 7월 정도 가잖아요. 그때는 암기할 수도 없어. 시간이 안 돼. 그리고 심리적으로 쫓겨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7월달 가서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세율은 뭐 귀찮은데? 그냥 찍어. 농담이 아니고 6월 말까지가 암기가 안 되잖아요. 25년 강의 경험상 7월부터는 거의 심리적으로 안 돼요. 다른 거 한번 다 모의고사 풀어야 되지. 시간을 낼 수가 없다니까. 가능한 한 지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런 세율. 자, 오늘 배웠던 거 제목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네 소제목이 있어요. 얘들은 등기 의무 판정하죠. 미등기는 100분의 70. 그 다음에 물권, 니은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 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물어본다면 니은. 이 세 개가 아닌 것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면 기억. 그럼 비사명토지도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단기 투기했으면 50, 40으로. 물론 2년 이상 보였다면 그냥 누진세로 가겠지만. 다만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2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죠. 주택하고 입주권은 누진세인데 분양권은 그냥 100분의 60 비례세로 간다는 거. 기타 자산은 처음부터 높아요. 16에서 55. 처음부터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기타 자산을 단기 투기할 수 있잖아. 그럼 중복되죠. 그러면 양쪽 다 세액을 계산해서 무슨 쪽으로? 큰 쪽으로 세상비, 상소, 세율을 물어볼 때 무조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피상속인이고 기타는 앞에 거 적용되는 거 아니라고. 무조건 누진세라고요. 기타는 무조건 누진세. 시작. 나중에 비교할 것이고. 자, 다시 책 가는 거 아닙니다. 앞에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다음 주에 요 가로가 뭔지 제가 강의할 거예요. 도시재본이 뭔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재산세는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하고, 그 전에 배웠던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안 돼요. 아직 이거 안 배웠어요. 신경 쓰지 말고 다음 주에 배워요. 종합부동산세는 분납만 되죠. 그럼 지금 배우는 소득세도 물납은 안 돼요. 분납만 되니까 틀을 좀 기억하실 때 재산세를 기점으로 해서 위는 둘 다 안 되고 밑은 분납만 된다는 거. 그래서 소득세 문제 풀다가 물납이 된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분납만 가능합니다. 세금은 3단계를 거치죠. 성립, 확정, 소멸. 세금 계산이 가능한 날짜가 성립.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정한 게 확정, 없어지는 게 소멸.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데, 등록면허세는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데,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세금이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바로 제가 강의할 거예요. 매월 돈을 벌잖아요. 그럼 매월 돈을 번다고 매월 세금 계산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년치 돈 번 것을 합쳐요. 그 1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것을 과세 기간이라 명하는데, 과세 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부터 세금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때 성립됩니다. 근데
사업 규모가 커지네. 그럼 6개월 단위로 미리 끊어서 신고하셔야 돼. 이게 중간 연합 기간. 이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데 6월 30일에 세금계산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다음 주에 강의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거래 등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하니까 원칙은 납세 의무자 신고. 안 하면 가산세라는 제재를 받고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 등. 반대로 보유 관련 세금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과세관청 결정. 다만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적 신고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확정됐던 게 납부 등을 하면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죠. 자, 봤던 표. 개인이 얻은 소득은 8개를 열거하고 있죠. 이배사, 근년기, 태양.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8개 중에서 6개는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 때리죠. 이게 종합소득세. 오늘 3교시 배울 거예요. 근데 양도는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가끔 발생하니까 종합소득이 합친다, 따로 과세한다. 따로. 이것을 어떻게 명한다고요? 분류과세. 그래서 소득세 내에는 3개의 소득세가 있는 거예요. 종합소득세가 있고 시험 범위가 아닌 퇴직이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거. 그러면 종합소득세는요, 매월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예요. 매월 돈을 번다고 우리가 매월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1년치 돈 번 것을 합쳐서 이 종합소득세는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12월 31일에 성립이 돼요. 그럼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고 4개월 정도 지나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여러분들 그 5월 달에 여기 관할 세무서 등을 지나가다 보면 플랜카드 하나 붙어 있죠. 무슨 플랜카드 보시게요? 5월 달은 가정의 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라고 보셨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년에 돈을 버신 게 있잖아. 그럼 내년도 올해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그럼 저도 만약에 작년에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5월 달에, 이번 연도 5월 달에, 내년 5월 달에. 아니, 작년에 벌었으니까 올해 번 거는 내년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양도소득은 매월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예외를 두는 거야. 보세요. 1월 5일에 내가 부동산을 팔았네. 그럼 이 양도소득세를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을 신고하라고 하면요, 무려 17개월 뒤잖아, 날짜상으로는. 그럼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사나요? 나는 17개월 뒤에 세금을 내야 돼? 세금 낼 돈은 은행에 예금해놓고 절대 안 쓸 거야? 라고 살까요? 쓸까요? 우리가 안 쓰면 누군가는 써. 그래서 저는 제가 써, 그냥. 내가 안 쓰니까 그녀가 쓰더라고. 내가 본 거 그냥 내가 써. 그녀 본 것도 내가 써. 그래서 미리 세금을 신고하는데 이것을 예정신고라고 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리할게. 제가 어떻게 했나 잘 보세요.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게 확정이죠. 확정 내에 미리 확정하는 게 예정신고고요. 확정 내에 나중에 확정하는 게 확정신고예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 확정 내에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 내에 확정신고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키워드가 이 신고거든. 근데 이걸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정은 확정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해. 아니요. 키워드는 신고예요. 신고를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확정. 미리 확정하는 걸 무슨 용어를 쓰고 예정자를 붙이고 나중에 확정하는 걸 확정신고. 이렇게 5초. 자, 보세요. 부동산으로만 가정할게요. 우리가 주식 같은 거 공부할 필요가 없죠. 제일 바보 중에 바보인 사람. 예정신고를 배우는데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대. 주식은 6개월 단위로 묶어서 들어가거든.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근데 그거를 나는 왜 공부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주식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근데 왜 공부할까? 의외로 많아.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80%가 주식 예정신고 날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면문화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꼭 부동산이 아닌 걸 다 공부를 해. 뭐 기계 장비도 공부하더라. 옆에서 그냥 지워 받고 싶어. 내가 물어봤어. 왜 해? 그랬더니 책이 나와 있대. 내가 그래서 이 책 쓴 사람 저자 가서 죽이라고. 이거 다 떨어지란 소리잖아. 왜 시험 범위 아닌 걸 집어넣나? 다행히 여러분들은 우리 세법은 방문각이잖아. 다행으로 알아. 방문각 책은 부동산만 해놨거든. 서로 합의하에. 부동산 이거 다 빼자. 간결하고. 방문각 최고. 사랑합니다. 아니 강사가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면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지. 강사가 사랑합니다 했더니 표정들이 왜? 자 다시 엔진하고 다시 갑시다. 사랑합니다. 거절할게요. 여기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시죠.